LA의 하늘을 감싼 검은 연기 사이로 한 줄기 황금빛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선결제 문화가 미국 사회에 강렬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산불의 확산이 점차 잦아들자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선행을 되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이 선결제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모금액이 모여 한인타운의 재건에 큰 힘이 되어준 것인데요. 한인타운에서 접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LA의 기자인 제이미입니다. 저는 그날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에서 특별한 광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이 작은 식당만 랜턴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죠. 처음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한국인들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값을 미리 지불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취재를 이어갈수록 이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한국의 모습은 이번 화재 사건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급격한 개인주의화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어요. SNS 발달과 1인 가구의 증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점점 자신만을 우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때 인터뷰했던 한 시민의 말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끝없는 경쟁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정감 있고 서로를 위했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전 그날의 모습과 지금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 대비돼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놀랍게도 위기의 순간마다 여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최근에 큰 사건이었던 탄핵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거리에서도 따뜻한 음료와 음식들을 선결제해 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봉사하며 서로 음식을 나누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끔찍한 재난 사고에서도 한국인들은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공항 근처의 식당에는 자원봉사자들과 구조대원들을 위한 선결제가 줄을 이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밤새 현장을 지켰죠. 스탠퍼드 대학의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들의 DNA 깊숙이 새겨진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라고 했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들은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LA 산불 현장에서도 한인들의 이러한 정신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선결제 행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자원봉사자들은 쉴 새 없이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도움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LA 한인의 자원봉사단의 움직임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산불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소 마련했죠. 처음 몇백 달러로 시작된 선결제 금액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만 달러로 불어났고 이는 곧 다른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UN 산하재난구호기구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보여주는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습이었죠.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미국인 가정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평소 인사조차 나누지 않던 한인 이웃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줬습니다. 필립 씨는 20년 동안 한인 이웃과 살아왔지만 서로 고개만 끄덕이는 사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난이 닥친 순간 그동안 쌓였던 보이지 않는 벽은 순식간에 무너졌죠. 화마가 필립 가족의 집을 집어삼킨 그날 밤 한인 이웃인 정 씨. 가족은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차고를 비워 필립 가족의 짐을 보관해 주었고 직접 만든 따뜻한 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피해가 덜한 정 씨 가족은 자신들도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움직였죠. 한순간에 평생 살아온 집을 잃어버린 필립 씨는 깊은 충격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당장에 갈 곳이 없어진 가족들을 대신해 이웃인 정 씨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필립 씨의 거처를 찾아주려고 했죠. 하지만 미국 사회는 정말이지 너무나 이기적이고 냉정했어요. 최근 주변의 모텔들이 숙박비를 평소에 4배나 올려 피해자들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평소라면 하루 $70도 안 하던 방이 갑자기 $300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충격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세를 구하려고 알아봤지만 시세 대비 3배 넘게 올라 있었고 보증금도 터무니없이 비싼 상황이었죠.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LA 한인 회장에게 직접 연락을 드려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 오후 상황은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락을 받은 LA 한인 회장이 직접 대피소를 찾아와서 이재민들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기 때문이었어요. 한인 부동산 협회 소속 중개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빈 점포와 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기로 했고, 한인 교회들도 부속 건물들을 개방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필립 씨는 연신 감사의 말을 전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더 기쁜 소식은 한인타운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재민들에게 8개월간 월세의 40% 감면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었고, 한인회에서는 자문 변호사들과 협력해 불공정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인 자문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필립 씨는 그날 진정한 이웃의 의미와 국적과 문화를 넘은 인간애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여전히 우리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이제 국경을 넘어 LA 전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취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재난 대응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문화의 차이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년 전 발생했던 튀르키예 대지진은 잊을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흔들리는 땅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각국의 상반된 대응 방식이었죠. 재난 현장에서 드러난 문화적 차이는 마치 LA 산불 속 한인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한국의 대응은 마치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와도 같았습니다. 정부의 공식 지원은 지휘자였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는 각각의 악기가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죠. 구호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인들만의 세심함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문화와 실제적인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었죠. 이는 마치 LA 한인타운의 선결제 문화처럼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배려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담은 정성 어린 구호 물품 전달이었어요. 그런 세심함은 전 세계 구호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다니라는 감탄사가 현장 곳곳에서 들려왔죠. 하지만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일본의 대응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수천만 마리의 종이약은 그들에겐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을지 모르지만 영화의 날씨 속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에게 그것은 또 다른 부담이 되고 말았죠. 구호 물자를 보관할 창고도 부족한 상황에서 쌓여가는 종이약 더미를 바라보는 현지 관계자들의 난감한 표정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생계가 불투명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기다려온 구호 물품이 고작 종이약이라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중국의 행보는 제게 큰 의문을 자아냈었죠. 화려한 수식어구가 담긴 보도 자료는 연일 쏟아졌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한 모습은 달랐거든요. 대규모 구호단 파견 사상 최대의 지원이라는 헤드라인 뒤에는 실제로는 최소한의 인력과 지원금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구호물자의 절반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현지 관계자들의 증언은 중국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여실히 보여줬었죠.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A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한인들의 모습처럼 이는 각 나라의 문화적 DNA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고 한국인들의 정문화는 위기의 순간에도 빛을 발하며 이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감동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튀르키예 공무원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섰다는 그의 증언은 제가 LA 한인타운에서 목격한 선결제 문화와 묘하게 겹쳐져 보였죠. 그것은 마치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변을 감싸는 문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LA 산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LA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취재를 진행할수록 저는 할리우드의 배우들과 상류층, 시민들의 피해를 부각시키려는 많은 언론들의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같은 재난 속에서도 누군가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의 통계에 따르면 이번 산불 피해자 중 약 40% 저소득층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적절한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죠.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왔지만 그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호화로운 저택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이야기. 할리우드의 유명 스타들의 집들이 전소되었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죠. 베버리 힐스의 호화로운 주택들이 하나둘씩 화염에 휩싸이면서 그들의 피해 상황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들이 아닌 불길 뒤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로 향했습니다. LA 외곽의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서는 더욱 절박한 생존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도 들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죠.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샬럿 씨의 말에서는 절망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새 아이를 키우는 그녀에게 이번 산불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임시 거처로 제공된 체육관은 이미 수용 인원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샬럿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재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였죠.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자리 잡고 있었죠. 24시간 쉼없이 빛나는 LA 한인회관의 불빛이 그 증거였습니다. 재난 발생 단 6시간 만에 한인회관은 완벽한 구호센터로 변신했습니다. 한인회관 1층은 즉석에서 대형 급식소가 되었습니다. 인근 한인 식당들이 보내온 따뜻한 음식들이 쉴 새 없이 피해 주민들의 식탁에 올랐죠. 2층은 임시 숙소로 변했고 지하에는 각종 생필품과 의류가 가득 쌓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인회의 비상 연락망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조를 나눠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카카오톡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졌죠. 한밤중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오면 담당 구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단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인회관 로비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는 실시간 피해 상황과 필요한 물품들이 업데이트됐고 이는 곧바로 SNS 통해 한인 사회 전체에 공유됐습니다. 휴지가 필요합니다. 공지가 올라오면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럭 한 대 분량의 휴지가 도착하는 진풍경이 펼쳐졌고 이러한 한인회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현지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한인회가 운영하는 센터에는 매일 수백 명의 피해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한인이 아니었지만 도움의 손길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퍼져나갔죠. 특히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 보험 청구 지원, 법률 상담 등은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어요. 도움이 절실한 순간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요. 한인 자원봉사자의 이 말은 이번 재난 속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활동의 본질을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넘어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산불은 조금씩 잡혀가고 있었지만 재난의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버렸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상처는 더욱 크게 남아있죠. 그러나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도움의 손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날 불 현장을 취재하던 중 LA 소방서의 한 젊은 소방관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올리버 조의 이야기는 앞서 제가 목격한 한인 커뮤니티의 기술력과 인간미가 어떻게 미국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올리버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 의무병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가운데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인내, 회복력, 공동체 정신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귀국 후에도 그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놀라운 민족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회복력은 마치 불사조와 같다고요. 올리버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로만 여겼지만 소방관이 되어 직접 재난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이번 LA 산불 진압 과정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모습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DNA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신하게 됐죠. 올리버의 소방서는 한인타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구호센터를 지나쳤고 그들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올리버는 한인 커뮤니티와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정기적인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어로 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죠. 이러한 노력은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인 커뮤니티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동료 소방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헌신과 진심을 인정하게 되었죠. 이제는 오히려 한인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방서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성 덕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죠. 올리버의 이야기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한 민족의 정신이 세대를 거쳐 어떻게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겪은 불굴의 정신은 이제 다음 세대에 이르러 진정한 인류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한인타운 재건을 위해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유명인의 기부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 매독스는 한국계 입양아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고 LA 산불 소식을 접한 후 직접 어머니에게 한인타운 돕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들 모자의 행보는 할리우드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스타들만이 동참했지만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와 자원봉사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점차 더 많은 이들이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기부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를 본떠 미래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재건될 한인타운의 식당과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었죠. 이 캠페인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참여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한인들이 시작한 선결제 금액의 배에 달하는 4천만 달러가 모금된 것은 바로 이러한 선순환의 결과였습니다. 한인들에게 배운 이 문화가 이제는 우리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LA 의회의원의 이 말은 한인들의 문화가 어떻게 미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 선결제 시스템은 이제 LA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새로운 상호부조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운동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문화적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한인타운을 직접 방문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한인들의 문화와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난 복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융합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한 문화 인류학자의 분석처럼 LA 산불은 역설적으로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참여는 이 변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되었고 이는 다시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인타운 재건 과정에서는 한국의 건축기술과 도시계획 철학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건축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설계 등 한국의 선진 기술과 문화가 LA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 된 것이죠. 한인들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이제 할리우드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LA 하늘은 어두웠고 재난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세계의 시선은 이미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 방식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죠. CNN은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를 위기 속 혁신이라고 표현했고 BBC는 이를 재난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독일의 더 스피어는 왜 한국인들은 다른가? 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독특한 대응 방식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재난관리 연구팀은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을 문화적 회복 탄력성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특히 선결제 문화가 만들어낸 경제적 완충 효과와 자원봉사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죠. 실제로 LA의 다른 지역 사회들 또한 한인 커뮤니티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시는 한인 커뮤니티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시 전체의 표준 지침으로 채택했으며 선결제 시스템은 이제 비공식적인 재난 구호 프로그램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전히 산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변화는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희망의 불씨를 더 큰 불꽃으로 키워나갈 방법입니다. 세계는 이미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문화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